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현하다 보면 어떤 데이터들, 많은 데이터들을 특정한 순서대로 우리가 정렬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여러 정렬 알고리즘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정렬 알고리즘을 한번 코드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정렬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부 정렬과 외부 정렬이 있습니다. 자, 내부 정렬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양이 많지 않은 경우에 이 데이터의 모든 데이터들을 주기억 장치에 적재를 시키고 정렬을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외부 정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양의 어떤 데이터를 정렬을 해야 되는 경우에 주기억 장치의 용량을 초과하는 그런 데이터인 경우에 주기억 장치에 이 데이터를 다 적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외부에 있는 어떤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해놓고 그 부분 중에서 일부 데이터, 즉 주기억 장치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이 되는 그 데이터만 주기억 장치에 적재해서 일부분을 정렬을 하고 다시 이제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을 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형태로 하면서 정렬하는 그 외부 정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몇 가지 이제 내부 정렬 알고리즘을 살펴볼 건데요. 선택 정렬과 버블 정렬과 킥 정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렬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쵸? 우리가 이 윈도우 탐색기에서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한다거나 파일의 유형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한다거나 또는 내가 작성을 한 그 시간 내가 어떤 파일을 작성을 한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한다거나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 우리가 정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주요한 정렬 방법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 이미 알려진 많은 정렬 알고리즘 중에 몇 가지 이제 알고리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택 정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선택 정렬을 하는 방법은 일단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있으면 이러한 데이터들 중에서 자, 만약에 오름차 순으로 정렬을 한다라고 하면 이 정렬되지 않은 전체 데이터 중에서 가장 작은 데이터를 찾아서 맨 앞에 있는 데이터랑 교환해 가는 과정을 반복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어떤 그 배열에 자,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한 5개 정도 아주 심플한 예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 훨씬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위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자,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작은 데이터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위치에 해당이 되는 기준으로 해서 전체 데이터 중에서 최소값을 찾으면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1에 해당이 되는 데이터랑 맨 앞에 있는 데이터를 서로 위치를 교환을 해주는 과정을 수행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변경이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까지 지금 한 번 수행을 했잖아요. 한 번 수행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가장 작은 데이터가 맨 앞에 위치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두 번째 위치를 기준으로 하고 자, 나머지 이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작은 데이터를 찾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3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을 이 두 번째 위치에 있는 요 10일이 있던 요 데이터랑 서로 자리 교환을 하는 거예요. 자, 요 두 번째 스텝까지 완료가 되면 자, 요 앞부분에 가장 최소값, 그 다음 작은 값이 요 정렬이 되죠. 그러니까 앞쪽의 순서대로 가장 최소값, 즉 작은 순서대로 앞쪽에 이렇게 놓이는 형태로 정렬이 되게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요 세 번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요 나머지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요. 그러면 8이 되겠죠. 그럼 8하고 이 세 번째 위치에 있는 요 15 위치에 있는 데이터랑 서로 자리 교환을 하게 되면 자, 요 과정이 끝나게 되면 1, 3, 8 이렇게 자, 순서대로 일단 정렬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계속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해가게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자, 뭐가 남았어요? 자, 여기 자, 138까지 됐으니까 이제 네 번째를 기준으로 해서 요 두 개의 데이터 중에서 최소값을 찾는 거죠. 11인데 11이 자기 자신의 위치잖아요. 요 위치에 있는 원래 위치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굳이 교환을 하지 않아도 되죠. 자리 이동이 발생하지 않고 이 자리에 그대로 저장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 사이클까지 끝나면 이 앞에 이제 4개의 데이터는 정렬이 된 상태죠.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15는 자, 현재 위치에 자, 더 이상 데이터가 없으니까 제자리에 놓이게 되고 그런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선택 정렬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요 선택 정렬하는 거를 실제 이제 작성한 코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렬 알고리즘이라든지 이 알고리즘 우리가 이제 많이 배우게 되는데 이런 알고리즘을 배우는 데 대해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구현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코딩 실력도 굉장히 늘고요. 똑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내가 이런 형태로도 만들어보고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 본다거나 또는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재기 함수를 이용해서도 만들어보고 이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구현을 여러 번 해보시면 훨씬 코딩 실력이나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쭉 우리가 생각해봤던, 우리가 정렬했던 이 선택 정렬 알고리즘을 실제로 이제 코드로 작성을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 코드는 사실 뭐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생각을 해보면, 자, 메인 부분에서 전체 리스트가 있고, 자, 내가 정렬하고자 하는 리스트를, 이 리스트라는 배열에 일단 넣었죠. 한 5개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것을 이제 정렬할 거예요. 자, 이거 정렬하는 선택 정렬하는 부분을 이제 함수로 작성을 했고요. 자, 밑에 부분은 최종적으로 이 selection sort라는 함수를 다 수행하고 나면 선택 정렬이 다 완료된 정렬이 완료된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밑에 부분에서 최종 결과, 정렬된 결과를 출력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선택 정렬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쭉 봤던 그거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자, 선택 정렬을 할 때 이제 정렬하고자 하는 데이터랑 자, 데이터의 개수가 되겠죠. n 값을 자, 매개 변수에서 입력을 받아요. 자, 그런 다음에 자, i하고 j, last와 자, list랑 그 temp라는 4개의 변수를 지금 선언을 했고요. 자, 그리고 보면 여기 for가 여기서부터 여기고, 자, 여기 바깥에 여기는 여기서부터 if고 for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돌죠. 자,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일단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최소값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단 맨 처음에 정렬되지 않은 전체 데이터 중에서 최소값을 찾아서 맨 앞자리에 있는 위치랑 교환을 하게 되죠. 교환을 하게 되면 한 번 이 명령이 수행이 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최소값이 맨 앞에 놓이게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사이클에서 돌 때는 이 맨 앞에는 이미 정렬이 완료가 된 거니까 이 부분은 제외한 나머지 대상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이런 선택 정렬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앞에 부분이 정렬이 됐지만 그 부분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형태로 뭐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i는 0부터 자 n-1보다 작은 동안에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 리스트라는 변수에는 이 i라는 값을 일단 지정을 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데 자, 맨 앞에 인덱스가 지금 0이 될 거 아니에요. 자, 데이터가 지금 5개가 있다면 자, 요 리스트의 인덱스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0부터 4까지 데이터가 5개다라고 하면 0부터 4까지가 인덱스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j는 i 플러스 1부터 자, 왜냐면 여기 i는 지금 현재 0이잖아요. 0이니까 이 0번에 있는 위치 요 값이 지금 이 i를 리스트로 놨으니까 j는 i 플러스 1부터 그럼 1번부터 돌겠죠. 그렇죠? 1번부터 계산을 해서 계속 n보다 작은 동안에 j를 계속 하나씩 더하면서 비교를 하는데 자, 지금 리스트 j랑 j는 뭐냐면 요 1번에 있는 값이죠. 예를 들어서 15, 1, 8, 3, 9 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리스트 j에는 뭐가 있냐면 리스트 j에는 지금 j가 뭐예요? i 플러스 1이니까 j는 처음에 초기 값이 j는 1이 되겠죠. 그러면 리스트 1번에 있는 요소는 뭐냐면 지금 현재 1이 되겠죠. 그러면 리스트에 있는 것은 얼마가 돼요? 여기는 i 값을 리스트에 넣었으니까 이거는 자 여기에는 0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리스트에 0번에 있는 값하고 비교하죠. 0번에 있는 값이 얼마예요? 현재 15가 되죠. 그럼 1과 15를 비교해서 1이 15보다 작으냐? 자, 만족하나요? 만족하죠. true니까 자 요게 되죠. 즉 이 j가 이제 리스트가 되는 거죠. 더 작은 값. 지금 현재 이렇게 15가 자 15보다 자 맨 앞에 있는 것보다 더 작은 값을 찾았으니까 자 요
J, 즉 현재 J가 얼마냐면 1이니까 1이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어디? 요 포르프가 반복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J를 하나 더 하죠. 현재 리스트는 얼마인데? 자, 현재 리스트는 아까 여기서 0이었지만 이제 1이 요 문장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1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자, J는 I 플러스 1인 상태 초기에서 자, J를 하나 더 하게 되니까 현재 방금 전까지 J는 1이었는데 하나 더 하니까 2가 되죠. 그럼 요게 되잖아요. J는. 그러면 자, 다시 자, 리스트 J가 얼마예요? 현재 8이죠. 자, 리스트 J가 8일 값이랑 리스트의 리스트 값. 현재 리스트는 1이니까 자, 1을 자, 이 경우는 1을 하고 비교를 하죠. 8이 1보다 작으냐 했더니 8이 1보다 작지 않죠. 그러니까 요 문장을 수행하지 않고 다음 포르프를 돌겠죠. 다음 포르프를 도는데 J가 하나 증가하니까 J가 이제 3이 되죠. 그러면 자, 요게 J가 되죠. 그렇죠? 즉 현재까지 가장 최소값이 1이었는데 이 나머지를 하나씩 이 J인덱스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1보다 더 작은 값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 forF가 그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forF가 다 돌고 난 다음에는 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최소값이 지금 현재 리스트에 저장이 되는 최소값이 있는 그 위치에 해당이 되는 인덱스가 이 리스트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만약에 if i가 리스트보다 같지 않으면, 최소값이, 자, 자기 자신이다 라고 하면 자리 이동이 일어나지 않죠. 그쵸? 자리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그 부분이고, 만약에, 자, i가 리스트하고 같지 않으면, 그쵸? 즉, 같지 않다라는 거는, 자, 요, 자기 자신의 위치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자리 이동이 일어나죠. 수합 함수. 자, 여기에 수합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는데 이 x라는 y, x하고 y라는 변수값이 있어서 얘네들의 자리 이동을 하는 코드죠. 자리 이동을 하는 서로 얘네들을 교환하는 코드인데 자, 무슨 얘기냐면 이 계산을 해서 자, 최소값이 있는데 최소값이 맨 앞에 있는 요 위치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자리 이동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같지 않으면 자리 이동을 해라 라고 해서 자리 이동을 하니까 이 경우는 최소값에 해당이 되는 1과 맨 앞에 있는 15가 자리 이동이 돼서 1이 이쪽으로 이동이 되고 자, 15가 요 위치로 자, 바뀌어지는 그런 코드가 되겠죠. 그쵸? 이 과정이 자, 여기서 여기까지 수행이 된 다음에 바깥에 forF가 돌잖아요. 그러면 이제 i가 맨 처음에 0일 때 자, 맨 앞자리에 해당이 되는 것을 수행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i가 하나 증가돼서 자, 1인 상태니까 이 두 번째가 기준값이 되고 이 나머지에 대해서 최소값을 찾아서 요 두 번째, 즉 인덱스로 치면 1번 인덱스에 있는 값하고 최소값을 찾으면 이 경우는 3이 최소값이 되겠죠. 그럼 3하고 15가 교환하는 이 과정이 이 바깥의 forF가 i가 1일 때 자, 이 동작이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i가 n-1보다 작은 동안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자리 이동, 크기에 따른 자리 이동이 완료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셀렉션 소트, 선택 코드의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선택 코드를 우리가 자,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다른 두 번째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참고로 이 선택 정렬 같은 경우는 시간 복잡도를 보면 5의 n제곱 정도의 시간 복잡도가 걸려요. forF, 이중 forF를 돌고 있고 그래서 이 입력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정렬 효율을 알고리즘의 효율이 좋은 그런 알고리즘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선택 정렬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버블 정렬 한번 살펴볼까요? 자, 버블 정렬하는 거는 자, 이웃하는 현재 어떤 데이터를 정렬을 해야 될 경우에 그 데이터랑 그 옆에 있는 데이터들의 크기 비교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과정이죠. 첫 번째 데이터랑 두 번째 데이터 비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랑 세 번째 비교하고 자, 세 번째랑 네 번째, 네 번째랑 다섯 번째 자, 이런 식으로 자, 비교를 해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이런 거죠. 자, 맨 첫 번째랑 두 번째랑 크기 비교를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오름차순 정렬이다라고 하면 지금 앞에 있는 게 뒤에 것보다 크니까 자리 이동, 교환이 일어나야 되죠. 수합이 일어나야 되죠. 그 다음에도 계속 나머지에 대해서도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버블 정렬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자, 15랑 1을 비교를 했더니 자, 이게 오름차순으로 우리가 정렬을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얘를 자리 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해서도 자,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가야 돼요. 언제까지? 마지막
이 위치에 올 때까지. 그러면 역시 자리 이동, 3하고 15로 자리 이동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 뒤에 데이터에 대해서. 자, 그 뒤에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크기 비교를 해서 크기가 서로 오름차순 정렬이 아니니까 자리 이동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복을 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자, 이러한 버블 정렬을 계속 하다 보면, 자, 요 뒤에를 볼게요. 점차, 자, 이 가장 큰 값이 뒤쪽으로 이동이 되게 돼요. 자, 한 사이클을 돌면 가장 큰 값이 맨 뒤에 위치하게 되고, 또 그 다음 스텝을 돌면 그 다음 큰 게 그 뒤로 오고, 이런 식으로 돼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자, 버블 정렬을 한번 구현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메인 코드부터 한번 볼게요. 자, 메인 함수를 보시면, 자, 일단 뭐 정렬하고자 하는 리스트 데이터가 이렇게 5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버블 정렬 함수를 호출하고 이 부분은 정렬된 결과를 출력하는 부분이에요. 자, 버블 정렬은 어떻게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버블 정렬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자, 이웃하는 요소랑 연쇄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블 정렬은 한 사이클을 돌면 가장 큰 값은 맨 오른쪽에 위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스텝에서 버블 정렬을 할 때는 맨 끝값까지 가지 않아도 끝값 바로 직전까지만 가도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중포르프를 역시 도는데, 자, 여기는 수합하는 과정이죠. 크기가 현재 J 위치랑 J 플러스 1의 위치, 즉 현재 J 위치, 현재 지점과 바로 옆에 오른쪽에 있는 요소의 크기 비교를 해서 크기가 뒤쪽이 더 크다면, 자, 오름차순 정렬을 해야 되니까 얘네들을 자료 교환을 해줘야 되니까 템포 함수를 이용을 해서 수합을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J는, 자, 연속해서, 자, 현재 시점부터 바로 옆, 그 다음에 바로 옆, 요걸 계산하기 위한 변수라고 할 수가 있고, 자, I는 그럼 뭐냐. 자, 여기 I는 보면 맨 끝에 n-1번 인덱스니까 무슨 얘기예요? 맨 마지막 위치죠. 마지막 위치부터 I가 0보다 큰 동안에 I를 계속 하나씩 감소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사이클을 한번 돌 때 맨 처음에는, 자, n-1이니까, 자, 내가 정렬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있다면 0, 1, 2, 3, 4일 때 맨 첫 단계, 첫 번째 스텝에서는 버블 정렬을 얘네들을 옆에 있는, 나란히 옆에 있는 그 데이터들의 크기 비교를 할 때 맨 마지막까지, 마지막 인덱스에 해당이 되는 4번까지 해야 되지만, 한 사이클이 돌고 난 다음에는 이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오른쪽에 놓인다고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돌면 돼요? 자, 요 전까지. 요 뒤에는 이미 최대값이 놓여 있으니까 이 앞단에 해당이 되는 그 부분만 이 버블 정렬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 I 값을 n-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감소시키면서 요 뒷단에 정렬이 이미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비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버블 정렬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버블 정렬도 역시 5의 n제곱 정도의 시간 복잡도를 갖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그렇게 검색 정렬 효율이 좋은 그런 알고리즘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퀵 정렬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퀵 정렬은 피벗이라는 어떤 기준값을 기준으로 해서 피벗보다 뭐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계속 찾아가면서 자리 교환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데 퀵 정렬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기준값에 해당이 되는 걸 우리가 피벗이라고 하는데, 피벗을 기준으로 해서, 자, 피벗보다 작은 거는 피벗의 왼쪽에 놓이게 되고, 피벗보다 큰 거는 피벗의 오른쪽에 놓이도록 이렇게 분할이 돼요. 그래서 분할 정복 형태의 알고리즘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피벗만 잘 선택을 해서 피벗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이제 그 분할이 되는데,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할이 되는데, 분할되는 그 데이터의 개수가 비슷한 형태로 분할이 된다면 굉장히 정렬 효율이 좋은 그런 알고리즘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퀵 정렬은 피벗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 어떤 데이터의 어떤 키값을 비교하는 과정을 반복을 하는데, 피벗은
우리가 이제 어떤 원소를, 어떤 데이터를 피벗으로 선택을 하느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맨 앞에 있는 요소를 피벗으로 정할 수도 있고, 중간에 있는 요소를 피벗으로 정할 수도 있고, 맨 마지막에 있는 해당되는 데이터를 피벗으로 정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지금 이 경우는, 피벗을 맨 처음, 맨 앞에 있는 데이터를 피벗이라고 생각을 하고, 피벗으로 정하고, 피벗 정렬, 자, 퀵 정렬을 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맨 앞에가 이제 피벗이다라고 하면 이 피벗을 기준으로 해서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자, 피벗보다 큰 값을 찾고요. 맨 뒤에서부터 자, 앞쪽으로는 피벗보다 작은 값을 찾아요. 그러면 요 20이 지금 피벗이니까 20보다 이렇게 증가되면서 찾을 때 가장 큰 값, 20보다 큰 값 처음 만나는 것은 50이고 자, 오른쪽 끝에서 이쪽으로 감소시키면서 만나는 값 중에서 피벗보다 작은 값은 5가 되죠. 그러면 자, 얘네들 두 개를 자리 이동을 해줘요. 수합을 해줘요. 자리 이동을 하면 얘가 5가 되고 얘가 50이 되겠죠. 여기서 끝이 아니고 계속 하던 방향으로 자, 진행을 계속해요. 계속해서 피벗보다 더 큰 값을 찾고 더 작은 값을 찾는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가요. 끝까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대해서 자, 피벗보다 큰 값을 찾고 피벗보다 작은 값을 찾았더니 이렇게 40과 19를 만났죠. 그러면 얘네들의 자리 이동을 해줘서 이렇게 바뀌어지게 돼요. 자, 역시 또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진행이 되는데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갔는데 자, 얘를 I라고 하고 얘를 J라고 해볼게요. 이거를 J라고 해볼게요. 자, I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피벗보다 큰 값을 찾는 변수고 J는 오른쪽 끝에서 왼쪽으로 하나씩 인덱스를 감소시키면서 피벗보다 작은 값을 찾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변수예요. 그런데 이걸 찾았는데 자, I는 계속 증가시키기 때문에 증가시키면서 자, 20 즉 피벗에 해당이 된 20보다 큰 값을 찾기 위해서 증가시키다 보니까 40을 찾아줬고 J는 하나씩 감소시키면서 피벗보다 작은 값을 찾도록 이제 찾아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9를 찾았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보니까 I하고 J의 위치가 서로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진행을 멈추고 요 J의 위치에 해당이 되는 값하고 자, 요 맨 앞에 우리가 피벗 기준 값으로 정한 이 피벗 값하고 자, 이렇게 자리 교환을 해줘요. 그러면 자, 요 22 이 위치로 오죠. 그러면 한 사이클이 일단 끝난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요 피벗을 기준으로 해서 앞쪽에 있는 데이터는 피벗에 해당이 되는 데이터보다 작은 데이터들이 위치를 하게 되고요. 이 뒤쪽에는 피벗보다 큰 데이터로 이렇게 이동이 돼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정렬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래처럼 이 피벗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피벗보다 작은 데이터들이 위치를 하게 되고 오른쪽은 피벗보다 큰 데이터들이 위치가 되죠. 자, 이게 이제 분할이 되는 거죠. 피벗을 기준으로 해서 자, 분할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분할이 되면 어떤 일을 우리가 하냐면 왼쪽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똑같이 지금 퀵 정렬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맨 앞에를 우리가 피벗으로 정했잖아요. 피벗으로 정했으니까 피벗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자, I라는 변수를 주고 자, 오른쪽에서 감소되는 변수를 J라고 준다면 I는 하나씩 인덱스를 증가시키면서 피벗보다 큰 값을 찾고 J는 인덱스를 하나씩 감소시키면서 피벗보다 작은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럼 18하고 5가 찾아지면 얘네들을 서로 자리 교환을 일어나요. 자리 교환을 해주는 거죠. 즉, 한 사이클이 돌고 난 다음에는 이 피벗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데이터, 오른쪽 데이터로 데이터가 분할이 돼요. 그러면 분할된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다시 피벗 정렬을, 피벗을 기준으로 해서 퀵 정렬을 반복하는 이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수행을 하면, 그 다음번에 수행을 하면 자, 역시 자, 요 I는 이제 계속 증가시키면서 피벗보다 큰 데이터를 찾을 것이고 J는 감소시키면서 피벗보다 작은 값을 찾으니까 지금 요 경우도 보면 I하고 J가 엇갈리는 상황이 되죠. 그쵸? 이렇게 이제 교차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라? 요 J 인덱스에 해당이 되는 값하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았던 피벗이라는 요 데이터가 있는 위치의 데이터를 서로 자리를 교환시켜줘라 이런 의미죠. 이렇게 교환을 하면 이제 보니까 요 왼쪽 서브트리에 대해서 서브 데이터에 대해서 왼쪽 서브트리 원래 맨 처음 피벗은 20이었는데 한 사이클이 돌고 나니까 20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서브 데이터 오른쪽 서브 데이터로 얘가
분할을 우리가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사이클에서 다 수행하고 났더니 첫 번째 우리가 삼았던 이 왼쪽 부분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피벗으로 삼았던 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피벗보다 작은 데이터, 오른쪽은 피벗보다 큰 데이터로 이것이 위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피벗으로 삼았던 자, 요 데이터 있죠. 자, 요 9라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다시 이제 데이터들이 나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분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퀵 정렬을 수행을 하는 거죠. 역시 맨 앞에 데이터를 피벗으로 삼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해요. 자, 이런 과정이 왼쪽에 다 끝나면 이제 오른쪽 서브 데이터에 대해서 역시 이렇게 퀵 정렬을 반복을 해가는 방법으로 정렬하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퀵 정렬이죠. 그래서 굉장히 만약에 피벗을 잘 선택만 해서 데이터를 정렬을 하다 보니까 이 피벗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서브 데이터들이 분할이 되잖아요. 분할되는 어떤 데이터의 개수가 비슷한 형태로 균형 잡힌 형태로 이게 분할이 되면 굉장히 정렬 효율이나 정렬 속도가 굉장히 좋은 그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굉장히 정렬 속도가 빠른 그런 정렬 알고리즘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퀵 정렬을 한번 구현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퀵 정렬을 이제 재기함수로 우리가 짰어요. 자, 이거는 재기함수로 우리가 구현을 했는데, 자, 메인 부분을 보면, 자, 우리가 아까 봤던 다른 코드랑 거의 비슷하죠. 메인 함수에서는 지금 데이터 정렬하려는 게 둘, 넷, 여섯, 여덟, 9개라고 해볼게요. 자, 요 리스트라는 자 뒤죽박죽 섞여 있는 데이터를 퀵 정렬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밑에는 프린트문을 써서 정렬된 결과죠. 퀵소트라는 함수로 퀵 정렬을 구현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매개 변수로 인수로 리스트라는 거, 자, 이거는 시작 인덱스, 끝 인덱스가 되겠죠. 시작과 끝 인덱스랑 같이 이제 얘를 이제 인수로 해서 자 인자값으로 해서 이제 퀵소트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죠. 호출이 다 되고 퀵 정렬 수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 정렬된 결과를 이제 출력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퀵 정렬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퀵 정렬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구현을 했는데, 자, 여기 보면 파티션, 자, 나누는 부분하고 밑에 이제 실제로 퀵소트를 하는 부분이에요. 나누는 부분은 뭐냐면, 자, 일단 한번 하나씩 찾아볼게요. 자, 맨 처음에 이제 퀵소트를 했으니까, 자, 여기 호출을 했으니까 여기가 수행이 되겠죠. 리스트라는 거는 내가 지금 정렬하고자 하는 데이터 리스트가 될 거고, 자, left, right. 자, 얘는 0이 될 거고 얘는 n-1번. 그러니까 시작 인덱스, 끝 인덱스가 되겠죠. 자, left가 right보다 작은 동안에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제 partition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죠. 자, list, left, right라는 요 인자를 갖고 이제 partition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는데, 이 partition이라는 함수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피벗의 위치를 구해줘요. 최종적으로 이 분할을 해서 최종적인 어떤 피벗의 위치를 구해줘요. 구해주고 나면,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떤 데이터, 정렬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다면, 자, 얘가 지금 left가 될 거고, 자, 시작 0번, 끝에 n-1, 여기가 되죠. 자, 요 n-1이, 자, 여기 마지막, 자, 요 인덱스가 되죠. 얘가 right가 되죠. 그러면, 자, left하고 right 사이에 있는 이 리스트들에 대해서 이제 퀵 정렬, 자, 파티션, 퀵 정렬이 호출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티션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파티션이라는 함수는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아까, 자, 어떤 피벗을 기준해서 왼쪽으로 i는 하나씩 증가시키고 j는 하나씩 감소시키면서 피벗보다 큰 값, j는 감소시키면서 피벗보다 작은 값을 찾잖아요. 그래서 찾아지면 얘네들을 서로 교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이 i하고 j가 서로 교차하는 그 시점이 생기면 j의 위치와 이 피벗의 위치를 교환을 해줬죠. 그러면 자, 이 최종적으로 이것이 교차되면서 교환을 해주면 어떤 이 피벗이 이쪽에 위치하게 되면 왼쪽 서브 데이터랑 오른쪽 서브 데이터로 분할이 됐죠. 그래서 이 피벗 새 위치가 계산이 되면 이 피벗의 위치는 요 Q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이클이 돌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 이 서브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퀵 정렬을 해야 되니까 리커시브 콜을 하죠. 재기 호출을 해서
자, 요 left 하고 Q-1까지 왼쪽 서브트리 앞부분, 즉 맨 처음에 계산된 요 피벗이 교환이 돼서 위치한 이것의 앞쪽에 해당이 되는 부분 리스트. 자, 부분 데이터에 대해서 퀵 정렬을 리커시브하게 콜을 한 거고요. 요 뒷부분은 뭐냐면, 자, 요 뒷부분에 해당이 되는 데이터. 그쵸? 피벗의 오른쪽에 해당이 되는 뒤쪽 그 부분 리스트에 대해서 다시 퀵 정렬을, 자, 리커시브 콜로 재기호출로 우리가 짠 거죠. 그래서 얘는 리스트에 대해서 Q 플러스 1부터. Q 플러스 1은 뭐예요? 여기가 피벗이니까. 자, 여기에 피벗이 위치하니까 여기에 Q 위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자, Q 플러스 1부터 요 끝까지. 자, right까지 해서 자, 인덱스로 요 값을 넘겨주고 이제 퀵소트를 계속 반복을 하죠. 그런데 이 퀵소트를 재기호출을 할 때 요 파티션 함수를 먼저 수행을 하니까 이 파티션 함수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파티션 함수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맨 앞에 있는 자, 피벗 값하고 자, i하고 j 인덱스처럼 이렇게 줘서 피벗보다 큰 값을 찾아가고 뒤에서부터 앞쪽으로는 피벗보다 작은 값을 찾았으면 두 개를 교환하는 과정을 거치는 그런 함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티션 함수를 살펴보면 자, 리스트 내가 지금 정렬해야 되는 리스트랑 left하고 right 값을 자, 받아오죠. 지금 자, 정렬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맨 첫 번째 인덱스고 right는 맨 마지막 인덱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이 값은 right 플러스 1을 해줘요. 자, 왜 여기서 하이 값이 right 플러스 1을 하자면 지금 여기에 row high는 어떤 의미냐면 자, 정렬하고자 하는 이렇게 데이터가 있잖아요. 데이터가 있으면 자, 맨 앞에가 low가 되고 자, 맨 끝에가 high가 돼요. 그래서 low는 자,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피벗보다 큰 값을 찾는 변수고 high는 하나씩 감소시키면서 피벗보다 작은 값을 찾는 역할을 하는 변수예요. 그런데 여기 초기 값으로 하이 값을 right 플러스 1로 준 게 right라는 거는 자, 이게 만약에 처음이면 0이고 얘는 마지막 인덱스 n-1이 되잖아요. 근데 right 플러스 1을 하면 high는 뭐가 되냐면 n-1에다 플러스 1을 하니까 high는 n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밑에 코드를 이렇게 두알문으로 그냥 작성을 해봤는데 두알문으로 작성을 하려고 그냥 high를 하나 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두알문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무조건 한 번 수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이를 무조건 한 번 빼도록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저쪽에다가 저런 식으로 구현을 한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피벗을 우리가 설정을 하는데 피벗을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맨 앞에 있는 요 데이터를 우리가 피벗으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트의 레프트를 피벗으로 놓고 자, 이제 로우의 인덱스를 하나씩 증가시켜야 되는데 자, 어떻게 증가를 시켜야 되냐면 언제까지 증가시켜야 되냐면 피벗보다 큰 값을 만날 때까지 증가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do while인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계속 요 do while문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low를 계속 증가시키니까 언제까지 증가해야 되냐면 자, 피벗보다 큰 값을 만날 때까지 증가시켜야 되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피벗보다 작은 동안 얘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로우 인덱스를 하나씩 더해야 되겠죠. 증가시켜야 작으면 증가시키고 하다가 드디어 피벗보다 큰 값을 만났다라고 하면 이 while문이 수행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로우는 증가되지 않고 이 while문이 빠져나가죠. 즉, 이 while문에 있는 조건이 false가 되면 요 두 while문이 더 이상 반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즉 이 피벗보다 큰 값을 찾을 때까지 로우 인덱스를 하나씩 증가시키도록 하는 코드가 이런 부분이고요. 자, 하이도 마찬가지죠. 하이도 맨 뒤에서부터 하나씩 인덱스를 감소시키면서 찾아오는데 하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다? 피벗보다 작은 값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피벗보다 큰 값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하이를 하나씩 감소시키는 과정이 이렇게 두 while문으로 반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벗보다 자, 리스트의 하이가 더 크면 그쵸? 더 작은 값을 찾으면 멈춰야 되니까 더 큰 값인 경우에는 계속 이 while문 두 while문이 돌면서 하이 인덱스를 하나씩 감소시키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짰어요. 근데 뭐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이거는 뭐 코드를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개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한번 구현을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구현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더 이상 이제
자, 로도 증가되지 않고 하이도 감소되지 않은 그 시점을 만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드디어 피벗보다 큰 값 또 작은 값을 찾은 거죠. 교환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로가 하이보다 작으면 교차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의 위치를 바꿔줘야 되죠. 수합 함수를 호출을 해서 로와 하이를 서로 자리 교환을 해주는 상황을 우리 연산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수합 자리 교환을 해줘요. 그래서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자, 로와가 하이보다 작은 동안에 자, 하나의 교환이 일어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계속 진행을 해 가야 되니까 자, 이 왈문을 거쳐서 계속 이 과정이 반복이 되죠. 자,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로가 하이보다 작지 않은 시점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로가 계속 증가되고 하이는 하나씩 인덱스를 감소시키면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다 보면 로와 하이가 서로 교차되는 그 시점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이의 위치 값하고 맨 앞에 있는 피벗의 위치를 서로 바꿔주는 그 동작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자, 이 부분에 대한 코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로우하고 하이가 교차를 하는 경우에는 자, 어떻게 자, 리스트의 레프트랑 리스트의 하이를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레프트랑 리스트의 하이랑 수합을 하죠. 자, 수합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자, 요 파티션이 나뉘어지는 거죠. 최종적으로 요 한 사이클이 돌면 요 파티션 함수가 다 수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피벗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이제 일부 자, 정렬된 상태. 엄밀히 말하면 피벗을 기준으로 해서 피벗의 왼쪽은 피벗보다 작은 값들이 놓이게 될 거고요. 피벗의 오른쪽에는 피벗보다 큰 값들이 놓이게 되겠죠. 즉 피벗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서브 리스트랑 오른쪽 서브 리스트로 이제 나뉘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때에 자, 피벗의 위치 값이 Q로 받아지게 되는 거죠. 리턴 되니까 여기서 하이 값이 리턴이 되니까 그렇죠? 하이 값이라는 건 결국에는 피벗 교환을 하고 난 다음에 하이 위치니까 피벗의 위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피벗의 위치를 반환을 해주죠. 그러면 이 파티션 함수를 통해서 반환된 피벗의 위치가 Q라는 변수에 들어가니까 이 Q를 기준으로 해서 자, 앞단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 이 레프트 자, 레프트부터 Q-1까지 요 영역, 즉 요 앞단이죠. 요거는 이 앞부분에 대한 퀵 정렬을 다시 자, 재기 호출을 이용해서 다시 퀵 소트를 진행을 하고 요 뒷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는 Q 플러스 1. 자, Q 플러스 1부터 라이트 맨 오른쪽에 인덱스잖아요. 자, 맨 오른쪽에 인덱스까지 다시 리커시브 콜로 재기 호출로 요 과정을 퀵 소트를 반복하는 구조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정렬 알고리즘을 살펴봤는데요. 퀵 정렬이나 병합 정렬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식으로 재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하면 훨씬 더 코드가 굉장히 간결해져요. 그래서 왜냐하면 비슷한 동작을 하잖아요. 부분 리스트로 나뉘어지지만 나뉘어지는 이 부분 리스트에 수행되는 어떤 동작이 데이터의 개수는 줄어들지만 비슷한 동작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리커시브 콜을 이용을 해서 재기 함수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면 코드 자체가 굉장히 간결하고 좀 읽기 좋은 형태의 코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정렬 알고리즘을 살펴봤는데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정렬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정렬 알고리즘이나 정렬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C라든지 자바라든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로 실제로 인풋 데이터 몇 가지를 놓고 정렬되는 과정을 구현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훨씬 여러분들의 코딩 실력이나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능력이 많이 향상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